똑똑한다. 똑똑합니다. 네. 그럼 전파전 끝나기 전 하나요? 네, 끝나게 해요. 선생님, 네? 지금 허감 때문에 네. 전과기는 가야 돼요. 어? 전과기는 가야 돼요. 정각에는 가야 된다고? 아 10시 전까. 나도 10시 이후까지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모르겠습니다. 10시 이후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절대. 자, 이거 도전 다들 봤지? 네? 오늘은 뭘 하냐면 상관함수고 나머지부터 왜 그래야? 자, 우리 상형되는 거 없나요? 문제 7번 갈게요. 그 기본 다시 문제 7페이지, 7페이지에 문제 7번, 7페이지에 문제 7번 보세요. 자, 7페이지에 문제 7번을 풀어봅시다. 근데 되게 이 문제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각들만 나와 있고요.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와우. 변의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좀 90도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각 하나를 기준으로 배각이 있거나 이 정도 되지. 각들 간의 관계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럼 풀어보세요. 변들끼리의 비율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세타는 결국 각이니까 삼각비들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무슨 말인지 변들끼리의 비율을 세타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변들끼리의 비율은 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CD분의 AD 요 비율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삼각형을 생각하느냐. CD와 AD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을 생각해야 돼. ACD 삼각형 ACD에서 생각을 하자. 네. AD하고 대변은 요거죠, 요거. 요 대각은 AD의 대각은 요겁니다.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3세타겠지.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AD는 같은 삼각형에서 CD는 사인 세타가 대각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CD 이렇게 이식이 되고요. 이때 요것만 이렇게 자리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이거랑 같죠. 사인 3세타랑 같으니까 이렇게 됐지. 일단 세타로 저 비율은 표현을 했고, 그 다음 BD분의 AD 그럼 BD가 이거고 AD가 이거고 AB까지 치면 삼각형 ABD에서 생각을 하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AD는 이렇게는 요 각이죠. 요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요거의 비율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각 변환하면 얘는 코사인 3세타가 되고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이 3분의 양수니까 되지.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 사인 세타분의 3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3세타의 차가 됩니다. 선생님, 네. 저 위에 빨간 글씨 붙은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이 지금 뒷부분이 이거잖아요. BD분의 AD. 그럼 BD가 있고 AD가 있는 삼각형 ABD잖아. 그지? 삼각형 ABD에서 이제 대각의 대변 사인 법칙을 써보자고. 사인 법칙을 써보면 일단 AD 같은 경우는 요 각에 대해서 AD죠. 그 다음에 BD 같은 경우는 이 각에 대해서 BD지. 그러니까 이 각이 얼마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지. 그러니까 요런 사인 법칙이 나오겠다. 그지? 이제 됐어? 이 각 변화까지 해주면 저까지 끌고 올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통분을 해주면요. 이거를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통분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봐봐. 사, 코, 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 사인 덧셈 정리가 되니까요. 3세타, 세타 이렇게. 그래서 정세타 마이너스 세타에서 2세타. 사인 2세타가 되니까 다시 불사구 되니까 약분이 되죠. 답입니다. 알겠죠? 삼각비들끼리의 비율로 푸는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8번에서 x간의 최강정식의 두분이 사인 2세타하고 코사인 2세타
이거 두 근이다 라고 할 때 상수 A 값은 구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뭐 떠오르는 거 있지? 두 근이니까 뭐 이용하면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인 빨리 풀어봐. 고개만 뜨뜻뜨뜻 대고 있니? 바로 풀어야지. 이번 바로 이번도 바로 풀어보세요.
타넷 세타가 어디? 요거? 여기에서 이거 두개 서로 그러네. 잘 걸렸네. 아셨죠? 그제? 더 큰 거지? 이 하고 있어요. 하나만 끊으냐? 응? 한 개만 나오냐? 두 개 나오죠, 답이. 답이 두 개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일단 A가 35니까 지금 사인 2세타와 코사인 2세타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정방식 풀어본다. 풀어보면 5분의 3하고 5분의 4 나오는데 5분의 3 만약에 조합이 이렇게 사인 2세타가 5분의 3이고 코사인 2세타가 5분의 4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는 탄젠트 2세타를 구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지? 대각 공식을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탄젠트 2세타가 4분의 3이 되겠죠. 그지? 이때는 탄젠트 2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표현하면 대각 공식은 항상 반각으로 표현됩니다. 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탄젠트 세타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게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2차 방정식이 되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3 아니면 3분의 1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돼요. 아까 사인 세타고 양수고 코사인 세타도 양수니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모두 양수려면 이 각 2세타가 몇 성분면의 각이어야 됩니까? 1성분면의 각이어야 되죠. 그지? 따라서 2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값이어야 되니까 세타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값이고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4분의 파이와 탄젠트 0, 즉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가지고 푸는 게 전형적인 논술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조합을 바꿔서요. 요게 5분의 4하고 5분의 3이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같은 게 3분의 4가 되니까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쭉 풀어주면 2차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아니면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나오죠. 그치? 그치? 이 범위 안에 드는 두 개 다 답해야 되는데 논술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꼭 논술에서 이제 답을 구하라고 물어볼 때 내 말 좀 들어봐. 답을 구하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모두 찾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을 찾아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몇 개가 될지 모르잖아. 그럼 분류해서 쭉 다 풀어줘야 돼. 아니면 뭐 가령 뭐 수열로 근이 나온다. 그러면 수열의 일반형으로 쭉 풀어줘야 돼. 알겠죠? 심지어는요. 정말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좀 심하다 싶은 게 뭐였냐면 극한값 구하라고 했는데 극한값 없다가 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 없다가 답이야. 진짜로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 그지? 풀고 나서 너무 집중할 거 같지 않아? 그러면? 선생님 근데 그 뭐지? 달에 음. 모두 구하라는 말이 없어서 만약에 분류해가지고 두 개 이상 나오면 두 개 이상 다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아니면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왜 수열 형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면 해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 수열의 형식으로 이렇게 다 보여줘야 돼요. 특히 삼각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니까. 이 생각을 보이세요? 그 수학 교수들이 국어를 잘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요. 아. 알았죠? 나 어제 열차 놓치고 나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는지. 진짜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끊임없이 그 자책하면서 그 새벽 4시 차 타고 안 됐어. 7시인가? 아니 아침에 표가 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침에 그 차 올 때까지 자책하면서 했어요. 너무 웃기죠? 제가 그 얘기를 안 그래도 그 숙소에 다른 그러니까 그 대구에도 또 숙소가 선생님 숙소가 있거든요. 그 숙소에 다른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멍청하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뭐라 하더라고요. 내가 더 했어. 내가 가족들 다 데리고 넘길 때 그 내려가는데 휴게소에다 아들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다. 와. 아들이 둘인데 아들 큰 아들하고 저기 그 와이프는 뒤에서 자고 있고 옆자리에 아들이 타고 있어서 같이 온 거야. 그것도 꽤 긴 거리를 왔대. 한 3시간 동안 같이 타고 왔다 하는데 휴게소 들렸는데 아들 탄지도 모르고 근데 한참 이제 운전하러 가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뒷자리에 있는 애가 왜 전화를 해? 그럼 봤더니 대박이죠. 진짜 버리고 가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자, 문제 9번 볼게요. 너희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버려지는 거요? 버리는 자,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자,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실근은 X라는 미지수 기준이죠. 그제? X라는 미지수 기준으로 실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실수 세타의 값과 실근을 구하라고 해요. 실수 세타의 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실근도 구하고. 너희들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이론,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 공식이 있죠. 그지? 이런 거 있잖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쏟아두실, 그 다음에 이거면 실근인데 중근, 이거면 허근인데 혈례로. 자, 이렇게 되죠. 이거는 언제 의미가 있다? A, B, C가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죠? 꼭 기억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잘 오해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A, B, C가 실수일 때 요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자, 특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게 근해 공식에서 나왔는데 마이너스 B의 분모의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의 C에서 이 부분이 0보다 크면은 이제 실수인 양수인가 되니까 뿔마해서 2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면 이 뒷부분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하는 대칭축의 값이 바로 실근, 중근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얘가 머시기 i를 가니까 머시기 i를 가니까 반드시 켤레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게 켤레 형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개수의 ABC가 뭐예요? 실수일 때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실수 개수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말이야. x 제곱, 자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는 인수분해 하기 전 상태가 이거였겠지.
이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수 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판별식을 사용할 사항도 아니고, 알았죠? 자, 이때 만약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실근을 먼저 구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응? 근의 공식도 못 써. 응? 근의 공식도 못 써. 그런데 실근은 찾아야 돼. 어떻게 찾습니까? 아무도 모르냐 진정. 정말로? 어? 무슨? 왜 1학년 거치긴? 어? 이 대표적인 유형을 모른단 말이야? 거의 진짜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1학년 과정이 문제에 나오면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 논술 문제 가면 1학년 과정들이 이렇게 하나씩 탁탁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다고 복수 상담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이런 형태라면 생각을 보세요. 허수대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치면 분명히 실근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 말고도요. 실근 하나에 허근 하나가 있는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실근이 x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실근을 알파라 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죠? 실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가 그 방정식의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봐봐요. 이게 이 방정식에서 이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보자? 실수인 알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해야겠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게 0이 되려고 실수인 0이 되려고 하면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해보세요.
왜 다 주고 가? 아니 어쩌다 저렇게 막 가셨니? 아니 다른 거 아니 그물 이거요? 아니 아니야 저기 주딩 같은 거는 그래도 푸는 거야? 방법을 알려주면 푸네. 이 푸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푸네. 뭔가 들뜨면서 안 돼? 연립을 해야 되잖아, 그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이게 일단 얘를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 실수부분, 정수분으로 나눠주면 이게 실수부분이고 이게 홀수부죠, 그지?
허수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실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 일단 먼저 0이 돼야 0이 될 수 있으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실수 부분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그러면 결국 봐봐요. 지금 문자가 뭐가 나와 있냐면 알파하고 세타에 관한 관계식이 두 개 나왔습니다. 알파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실근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저기 개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실수 세타에 관련된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일종의 연립 방식으로 다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 지금 실수만 남아있으니까 실수인 알파와 세타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특히 삼각 함수가 있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반영을 하고 싶으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빼주면 동시에 뭐도 됩니까? 알파도 소거되죠. 그러면 먼저 세타를 구해보자는 거지. 알았니? 자, 여기서 빼가지고 알파를 수거합니다. 알파를 수거하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먼저 저기 제곱을 수거하는 거지. 제곱차항을 수거합니다. 제곱차항을 수거하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가 다시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잖아요. 그죠? 알파가 시컨트 제곱 세타를 다시 이 식이나 이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차수를 낮추고 최고차항을 죽여서 차수를 낮추고 그런 다음에 다시 두 식에다 대입을 하는 형태로 2차 연립 방식을 푸는 셈입니다. 알았지? 자, 알파에 관한 2차 연립 방식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다시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여기다 넣으면 시컨트 제곱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1 되겠죠. 시컨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면 1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고요.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얘도 종류를 이제 통일해 봅시다. 얘를 통일을 하려면 삼각 방정식 종류를 통일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로 통일할 수 있겠죠.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정리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더해서 1이 되게 하는 애는 시컨트 제곱 세타 플러스 2 곱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 0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지. 이게 제곱식이니까 그지? 이거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고요. 이게 1이 됩니다. 시컨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아까 시컨트 제곱 세타 자체가 뭐였죠? 이거 알파였지. 알파 세타와 관계가 바로 알파였습니다. 시컨트 제곱 세타가 알파였으니까 알파도 1이 되고 그 다음 따라서 시컨트 세타 기준으로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역수치에도 어차피 똑같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세타 기준으로 1과 마이너스 1 값을 가지려고 하면요 1을 가지게 하는 지점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가지게 하는 지점들을 다 모아보면 여기 마이너스 파이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되겠지 그치? 즉 정수 곱하기 파이 꼴입니다. 됐죠? 이렇게 답해요. 세타의